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제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그동안 불모지였던 영남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해 과반 의석 확보 그리고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공천심사위원회 명단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7명.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약간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의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 제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예. 당내 인사와 당외 인사 이렇게 반씩하기로 했는데 예. 조금 실무진에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외 인사와 원내 인사 이렇게 하는 바람에 통합 과정에서 참여한 그 시민통합당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진의 실수였던 것 같아서 문제 제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트위터에 또 올리셔가지고 네, 대기실에서 뵈니까 전화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정확히 그 표현을 보면 통합의 정신을 찾을 수 없고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하셨거든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전면 재구성 어떤 의미인가요? 그 통합을 하면서 우리가 지분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원칙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께서 지금 이제 정당 지도가 23%에서 대략 40% 정도까지 올라간 데는 통합을 이루면서 잘 시민의 뜻을 대의해달라 이런 예.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롭게 참여한 분들이 전면 배제되니까 이렇게 돼서는 국민들께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문제적인 거죠. 그 정해진 게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바뀔 가능성? 근데 그 실무진의 실수 착각이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교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착각인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원내 원외를 구분하지 못했고 당내 당외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게 그 당내인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원내 의원들 중심으로 사고를 했던 것 같다는 측면인 거죠. 참고로 이제 실수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착각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총선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잖아요. 부산 강서 을 지역으로 이제 네. 출마를 밝히셨는데 예전에 국민의 명령 하실 때도 여기저기 유권자 만나보셨지만 다녀보시니까 분위기 어떠십니까 요즘에? 글쎄 그 실망을 넘어서 아주 큰 분노를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 신공항 문제라든지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이런 개별 사안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쪽으로 가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어려운 지역일 텐데. 네, 우리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선진국 문턱에서 늘 미끄러지는 것은 그 정치의 모순 구조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분단은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 구도가 또 한편에 굉장히 중요한 모순 구조입니다. 예. 네. 이것을 우리가 완화하고 넘어가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특히 부산에서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서 노력했던 분들께서 저를 초청한 거죠. 같이 손잡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연고나 인연은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인연은 많죠. 출생만 그곳에서 안 했을 뿐이죠. 예. 일단 그 지역이 이제 노무현 의원이 그 당선이 확실한 종로구를 버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에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그분이 그 성공과 좌절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임기 5년을. 네. 그래서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반성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선택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죠.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지역 감정 타파를 위해서 출마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 근데 또 오늘 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바로 그게 정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 그거야말로 뭐 유은통치다라고 비판하셨는데. 글쎄 그분 말씀을 저도 보도에서 봤습니다. 신공항 문제나 저축은행 사태가 있을 때 뭐 했냐 이렇게 질문하셨더라고요. 그 한나라당이 잘못한 걸 왜 저한테 묻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은 이어받는 것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 박 의원 논리대로 한다면
그 박근혜 의원은 은퇴하셔야죠. 그러니까 논리 모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주의 극복 같은 대의 명분도 있지만 네. 정책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떤 정책들 준비하고 일단 계시나요? 사실 이 지역구도는 전국적으로 지역구도도 있지만 또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도 있고요. 또 부산 내로 보면 동서 간의 격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대기업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을 펼친 거죠.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IMF 이후에 거듭 증명이 됐는데 예.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펼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의 삶이 고통스러워지니까 이런 정책적인 문제,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노동이 존중받아야 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 부산 지역이 한나라당 일당 지배를 오래 허용했더니 네. 결국 경쟁력을 잃지 않더냐. 그러니까 여야가 균형을 잡을 때 경쟁적으로 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그 정책 중에 지금 뭐 그 지역의 영남권의 가장 큰 뭐 공약사항이었다가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했다. 이거 뭐 골치 아팠던 사안인데 신공항 네네. 어떻게 푸실 겁니까? 참 넌센스죠. 그죠? 공약을 했으면 지키면 되는데 그걸 왜 이렇게 뒤집어서 그것도 역시 지역주의의 폐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TK와 PK 간의 갈등이었겠죠. 근데 같은 정당에서 이제는 또 뭐 남북권 신공항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네. 비수도권의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동의한다면 그 정치와 표를 제외하고 토론을 하자. 아.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필요성을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다음에 구성되는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해갈 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하자. 네, 그렇게 표로 또는 지역주의로 생각하지 말자.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선거 때 생각입니다. 불쑥 나왔다가 또 사라지는 공약으로 다루지 말고 그렇죠. 진짜 필요한지를 더 따져보자는 거군요. 아니 필요하다는 건 다 동의가 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누가 부분은 더 유권자께 필요한지. 동의받고 그다음에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하자. 그런 네. 얘기입니다. 자,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관건은 뭐 문 최고위원님도 나서시는 부산을 비롯해 영남에서의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떠십니까? 열석 이상 가능하다 이런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좀 더 자신감이 붙으셨나요? 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정말 전국 정당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예. 얼마나 잘 제시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이 41석이고 대구, 경북이 26의석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67개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를테면 10개 정도면 지나친 욕심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최고위원이시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새누리당은 25%, 현역 의원 25%는 물갈이를 할 거라고 공언을 했고, 또 뭐,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보다 더 많을 것이다. 네. 뭐, 절반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이제 호남 지역을 과연 어떻게 공천할 것이냐. 이게 여기 아마 공천 쇄신의 의지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난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에서 그 공천 교체율이 39%, 거의 4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정 성적표는 형편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바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 바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 물갈이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솔직히 민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지역 유권자들께서 그런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공천권을 100% 시민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망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후보 선택권을 시민께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의할 사람을 뽑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또 야권 연대도 총선 앞두고 화제인데요. 네. 이제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연대를 주장하고 있고 또 통합과 연대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선거 연대를 이루한다고 보십니까? 참 괴롭습니다. 1년 네. 반 동안 총선에서의 후보 단일화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접근됐으니 예. 연합정당을 하자.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당연합을 제안드렸습니다. 네. 독일식 정당명부제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공동 공약으로 걸고
일단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적으로만 단일 정당을 만들어서 최강의 후보를 경선으로 뽑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보당 네. 쪽에서.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박원순식 단일화가 남겠죠. 특히 우리 민주통합당 경우에는 공천권을 시민께 다 들여버렸기 때문에 예. 어떤 지도부도 양보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논리적으로도 충돌이 네.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아직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이에요. 네. 그러면 그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이해하기 쉽게 박원순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박원순 후보, 이게 박영선 후보하고 경쟁할 때 뭐 여론조사 30%, 네. 그다음에 공론조사, 이를테면 TV 토론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선거인단에게 여쭤보는 네. 그 방법, 그다음에 국민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것, 이것을 뭐 334인가 이런 식으로 섞었었죠. 예. 예. 근데 그거를 각자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좀 공론조사를 높인다든지, 뭐 그건 얼마든지 그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측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계속 요구한다면 좀 어렵다고 보시나요? 지금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죠. 그 고통을 진보당에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이른바 석패율제, 그 네.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반대를 지금 네. 하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물론 바람직한 제도는 아닙니다. 근데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 사항이거든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늘 한나라당이 거부해서 못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그분들께는 유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게 석패율 제도고,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해서 지난 2년 동안 여야가 이제 꾸준히 협의를 해왔죠. 그런데 진보당과의 통합이든 또는 연대에 대한 논의를 참 공식적으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이 석패율 제도가 이렇게 충돌이 되고 있는데 그 독일식 정당 명부제 도입에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네. 민주통합당도 민주정부 10년 동안 노력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논의 과정에서 합의하면서 한시적으로 이를테면 한 정당이 싹쓸이하는 정도를 선관위에서는 3분의 1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우리는 90% 이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훨씬 강화한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면 충분히 진보당하고도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제도 관련해서 또 하나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모바일 이제 투표를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물론 이제 민주통합당 과정에서는 당내 선거니까 모바일 투표가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이제 상대 당과의 총선 과정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모바일 투표는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왜 그게 필요한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총선에 도입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서만 도입하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SNS 혁명 이후에 직접민주주의적 요구가 시민들로부터 막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걸 민주통합당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대표 경선에서도 시민 참여를 70% 이상 했고 국회의원 후보도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늘 문제되는 게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고요. 아하. 또 하나는 동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원하는 즉시 돈 봉투입니다, 이게. 음. 이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으로 등록하고 투표하실 수 있게만 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민주통합당은 따라가고 있는데 네. 한나라당은 따라오지 않으면서 이제 문제 제기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채택하지 않는 것은 그 정당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통합당이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사실 뭐 문 최고위원 지지자들께서는 뭐 1인 시위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일각에선 그래도 야당 최고위원인데 1인 시위하는 모습은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상대당 앞에서 네.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그 시민과 네. 그 정치인의 그 언행이 꼭 차별되거나 구별될 필요가 있을까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게 정치라면 정치인으로서도 시민과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나라당에 갔냐면 방해는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호소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정치 발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고리다. 라는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떼기가 나서 반성했고 지금 돈봉투 나서 또 당명을 바꾸시는데 껍데기가 바뀐다고 알맹이가 바뀌냐는 거죠. 네. 알맹이를 채우려면 이 혁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 나온 김에 1인 시위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다양한 사회 각계에서 1인 시위가 정착이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교통에 방해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거겠죠. 예. 자, 영화 얘기 마지막으로 요즘에 부러진 화살 이렇게까지 흥행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영화가 소재가 있는데 제작비를 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감독이나 배우 스텝이 무료 출연한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이 있죠. 근데 단 한 번도 이렇게 흥행적으로 성공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공하니까 정말 좋은 영화를 찾아주시는 관객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문재인 이사장도 트위터에서 과연 이 영화 흥행이 문 최고위원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판사 역할을 곤란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역할이 또 보수 성향이 강한 재판장이셨잖아요. 네. 아니, 제가 그 판사를 아주 현실에 가깝게 하면 할수록 영화가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관객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유권자께서도 저 사람은 자기 직업에 참 충실하는 사람이구나. 의원 생활도 잘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실 거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영화는 영화니까요. 자, 얼마 전에 저희 안성기 씨께서 저희 YTN에 출연을 하셨는데 문성근 씨 그 영화 이렇게 같이 하셨습니다만 요즘에 정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니까 영화인 문성근을 빼앗겨서 팬으로서 참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팬들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영화나 이쪽 연극에서는 보기 좀 힘들 텐데 팬들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 영화나 또 정치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자는 그런 뜻은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직업을 좀 달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은퇴 시기가 없으니까요. 70이 되기 전에 복귀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 여쭤보면 팬과 지지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던가요? 그렇죠. 어떠세요? 일단 아직은 정치인보다 연기자라는 인식이 있으시니까요.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 그분들께서 다 지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또 열심히 제안드리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